네, 8월 20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현재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든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걸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종목들은 조금 눌려있을 때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을 일단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보도록 할게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오늘 미국 장에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막 급등해가지고 맞아요. 오늘 우리 시장도 아주 좀 세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또 갭을 많이 띄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갭 상승 출발 이후에 기관 외국인들의 약간의 또 차익 매물을 조금 막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키워드 또 풀어보면서 오후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보면서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vs 삼성전자. 사실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엔비디아는 너무 잘 나가는데 삼성전자 좀 부진하죠. 이게 저는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의 포식자와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또 HSBC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을 좀 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8%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우르르 다 이제 갭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다 좀 하락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 AI 생태계에서 제가 어제도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이 D램 전체 산업을 보는 것보다는 HBM3 이쪽에 좀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약간의 이제 또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HBM3 수혜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이끌어가는 그 생태계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 되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5세대 HBM 이제 공개를 좀 했고 삼성전자는 그의 질세라 이제 올해 하반기 내 연말이 가기 전에 5세대 HBM3P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SK 하이닉스는 HBM3E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5세대 이 HBM 모델을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D램 업황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애매해졌어요. 제가 어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약간 이제 이 AI 반도체가 황소개구리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지금 노이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HBM3 요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역시나 이제 오늘 뭐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베트남에 전기차 만드는 이제 저가 전기차 만드는 빔페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가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GM이라든지 포드 시총도 이제 추월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빔페스트가 14%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저가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세 어찌 보면 점유율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누가 될 것인가? 뭐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니겠는가? 수급적인 측면의 이슈라든지 뭐 펀더멘털 이슈를 다 보더라도 모든 밸류체인 기업을 이제 통틀어 봐도 소재 기업 중에서는 단연 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이제 꼽을 수밖에 없다. 오늘도 에코프로는 나름대로 이제 강하게 상승을 좀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염수 방류, 일본에서 이제 곧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한다라고 해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뭐 어쨌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산주들이 또 초반에 대거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수산주가 가니까 이제 육계 관련된 종목들. 나는 이 물고기 싫어, 이제 닭고기 좋아.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고 또 이제 천일염 관련된 이 소금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매수세가 이제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장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다가 어저께는 또 맥신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요 두 섹터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또 이제 원전 오염수 관련된 이제 테마가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장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테마가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또 오전에 강하게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런 장에서 오늘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요.
지수 저점 확인 이렇게 제가 한 줄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갭상승 출발했다가 지수 자체가 좀 화끈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먼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 거였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HBM3 관련된 뭐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강하게 또 반등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 그다음에 AI 기술주들 이번 주에 또 네이버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공개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살아있는 기업들 주도 섹터의 수급 심리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최저점 이제 단기 조정의 이제 마무리 구간을 딱 만들면서 확실하게 저점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 오늘 다소 이제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갭상승 이후에 약간의 그냥 이격 조정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어저께 한 3천억 이상 또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오늘은 또 다시 좀 팔고 있거든요.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일정이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홀 연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장 끝나고 나면 아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요 두 가지 이제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시장의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시장의 상승 흐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종목들을 열심히 또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영미 매니저가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7월 4일에 편입했던 IS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는 개장 직후에는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네. 현재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HBM 수혜주로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현재 높은 수익권에 있어요. 네. 이 종목 계속 홀딩해 봐야겠죠, 당연히. 7월 초에 워낙 지금은 저점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7월 초에 워낙 이제 6만 원대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 최고가가 거의 11만 4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고점 대비하면은 한 85% 가까운 큰 수익을 이제 줬던 종목인데 저는 사실 오늘 ISC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초반에 한번 뚫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딱 갭상승 출발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추세를 보시더라도 지난주부터 이미 반등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이제 기우제, 제가 이제 인디언 기우제 비유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안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간다 그랬는데 진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쭉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급반등이 이제 들어온 거고 사실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들은 지난주 후반부터 미리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들 소화하고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3 그리고 이제 5세대 HBM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또 숨고르기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ISC,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HBM3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한 10여 개 종목들을 어저께 제가 좀 간추려 드렸거든요. 그 종목들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SC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또 어제 무료 방송에서 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다고 하니까 다시 보기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김영미 매니저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7월 20일에 편입했던 지노믹트리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16,000원대 편입을 하고 나서 3만 원대를 한번 뚫고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그렇죠. 있거든요. 다시금 뭔가 반등 신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홀딩 해볼까요? 3만 네. 원대 뚫을 수 있어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홀딩 하셔도 되고 다시 네. 재차전은 3만 원 추가 돌파가 이제 오.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펩트론 차트 보여드리면서 눌림목 이제 완성이 좀 되고 있다.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안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지노믹트리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항암제 사실 차세대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유전자 이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조기에 이제 암을 진단하는 거 이쪽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NGS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 지노믹트리처럼 이렇게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진단과 관련된 게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AI 관련된 종목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그 종목도 오늘 막 고점 뚫고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전부 이제 영상 진단, 판독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AI와 관련된 기술이 이제 좀 붙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누르니까 전형적인 풍선 효과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약간 차익 실현 나오고 어저께 쉬었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두 섹터를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교차하면서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고요. 제약바이오 쪽하고 그리고 AI 쪽 이쪽이 이번 주에는 모멘텀이 조금 살아있을 것 같아서 후속주로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속주를 바로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 그리고 AI 종목 하나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네. 어떤 섹터 종목이에요? 첫 번째 왜 갑자기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입맛을 좀 다시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한 시간만 좀 기다려줬으면 좋은데 먼저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좀 깔아 놓을게요. 준비하는 따라붙지 동안. 마시고 네. 지금 29,000원 정도로 매수가를 한번 깔아보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생소한 분들이 네, 있어요. 신규 상장된 종목이에요.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고를 넘기는 11시 정도에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마 어저께 제 무료 방송 거의 1000분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어제 무료 방송 시간에 제가 제약바이오 딱 2개 찍어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큐리옥스 바이오 요 시스템이에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무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 빠지고 있을 때 어제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그럴 걸 그랬네요. 죄송해요. 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무료 방송 시간에 제가 이제 큐리옥스 설명을 좀 드린 걸 듣고 오늘 오전장에 빠지고 있을 때, 물론 뭐 주가가 또 빠지고 있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잘 안 나가서 뭐 사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어쨌든 내용이 워낙 이제 좀 괜찮은 기업이어가지고 뭐 1시간 정도만 조금 있다가 움직여줬으면 좋았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격은 조금 깔아놓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설명을 충분히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업들은 또 내용은 또 알고 있을 만한 충분한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포 분석 공정에 이제 자동화를 지금 선도화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장된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되고 있어요. 새내기 종목인데 사실 이제 공모가 시작될 때는 이 기업이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덜 받았어요. 이제 좀 찬밥 신세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상장되고 난 이후에 진짜 좀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요 회사를 이제 창업한 김남용 대표라는 분이 미국 이제 MIT에 화학과 미세 유체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어요. 본인의 전공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살리면서 이 세포 분리, 원심 분리와 관련된 거 플러스 MIT가 원래 이제 공대잖아요. 이런 맞아요. 엔지니어링 기술을 접합을 해가지고 세포 분석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는 제조 설비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빅파마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좀 납품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타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심 분리기의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라이나 워시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세포 세척이라든지 세포 분석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어찌 보면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나면 그 치료제의 적합성 자체를 검증하는 단계까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단계까지 조금 이제 자동화시킬 수 있을 만한 공정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 이제 노바티스사의 이제 킴리아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요게 네. 이제 CAR-T 기술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개발이 된 세포 치료제인데 이 킴리아가 이제 어찌 보면 슈퍼 치료제로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왜 슈퍼 치료제로 별명이 붙어 있냐면 네. 요 킴리아를 맞으면은요 완치율이 98%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치료제인데 문제는 가격. 주사 한 번 맞는데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5억이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보험이 안 되겠죠. 네.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세포 치료제가 이렇게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학창 시절에 간의 수공업 많이 배우잖아요. 일일이 환자 한 명,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의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혈액 안에서 T세포를 추출해내요. 그 T세포 추출해낸 그 T세포에다가 CAR이라고 하는 지도를 이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R이 암을 이제 찾아갈 수 있게 만든, 우리가 보통 이제 운전하려면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 CAR이라고 하는 걸 그 T세포에 붙여가지고 암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술이 유전자 조작, 유전자 분석, 세포 분석 모든 이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혈액 채취부터 해가지고 그 환자한테 맞는 치료제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 하더라도 2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제가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공정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큐리옵스 바이오시스템즈가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걸 이제 빅파마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FDA에서는 내년도에 세포 분석 표준화 권고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그 여당 모 의원께서 첨생법 이제 개정안 이제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첨생법이 이제 개정이 좀 되면 줄기세포라든지 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다. 국내와 해외 이슈가 이제 지금 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연 아나운서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얘기를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가격은 일단 조금 깔아놓고 목표가 좀 수정할게요. 34,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 가격도 수정해가지고 26,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쉽게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그래도 좋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저희 영민한 투자 코너를 준비하는 동안에 많이 급등을 해버렸으면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또 있구나.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또 네.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이런 종목도 있고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참고로만 활용해 보시고요. 일단 29,000원대까지 한번 눌렸을 때를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남겨주셨고 목표가는 한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AI 종목이에요. 네. 지금 안 그래도 SM님께서 엔비디아로 반도체 폭등할 것 같더니 지지부진하네 이렇게 네. 남겨주셨거든요.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좋은 종목을 또 선별해 보면 그럼요. 좋잖아요. 너무 실망하실 게 없는 게 항상 이런 뭔가 이제 큰 이벤트,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이벤트를 앞두고는 조금 팔았다가 네. 또 좀 쉬어갈 때 또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이퍼클로버 X 이제 출시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34,650원 현재가로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종목일 수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고점 찍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일 때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해놨다가 이벤트나 모멘텀이 딱 이제 부각이 돼서 급등세가 이제 나올 때 차익을 좀 챙기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인터넷 모바일 이제 검색 엔진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AI 솔루션 이제 개발을 하는 업체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특례로 상장해가지고요. 현재까지 70건이 넘는 AI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특허를 이제 기술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이 AI 솔루션을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룹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제 차기 인공지능 솔루션 한국어 확장 개발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솔트룩스가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나 의료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차량 대화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두가 다 탑재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아이언맨 이제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뭔가 하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 틀어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래까지 나오고 우리도 지금 이제 집안에서도 보면은 뭐 무슨 진이 이래가지고 뭐 TV 틀어줘 뭐 아니면 불 꺼줘 뭐 이러면 알아서 꺼주잖아요. 그런 이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모든 분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 로봇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AI 기업들도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가장 좀 약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AI 얘기만 하면 오로지 그냥 HBM3 모두가 다 반도체 쪽만 또 생각들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생태계 이제 하단은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로 확장이 되어야만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그렇죠. 확장할 수 있는 뭔가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상품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셀바스 AI, 뭐 마음 AI 이런 종목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뭐 4만 원 정도 여기까지만 이제 강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은 충분히 뭐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정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31,000원 정도
전략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까지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우리 여민 매니저님과 함께 달달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